네, 이제 기업들의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LG와 SK 또 KT 등 국내 대기업들의 공통된 인재 채용 공고가 눈에 띄는데요. 올해에는 이 일명 ABC 인재를 찾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ABC 인재라는 것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의 인재를 일컫는 말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 전문가를 영입하고요. 또 딥러닝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업부를 꾸리는 데 중심을 두고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서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셔볼 분은요. 기업 맞춤형 취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실 분 모셔보려고 합니다. 이재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강의 2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 분석을 해서 자기만의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취업이 정말 어렵잖아요, 교수님. 네. 취업 멘토로서 오늘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이재호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에서 취업 멘토를 맡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기업 분석을 활용한 취업 준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해 볼 텐데요. 사실 짧은 시간에 기업을 분석한다는 거창한 주제를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좀 과언일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취업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회사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 취업에 준비한다는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도 현장 속에서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지도하면서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취업 준비 현장에 가서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질까 이런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본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흐름을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취업이라는 거는요. 자소서든 면접이든 세 가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가 지원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흥미롭게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오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준비를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고 준비를 했냐 하면은 그것 또한 막상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해서 제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한번 과거와 지금 한번 대비를 해서 제가 보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 1990년 초반에 대학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인력에 대한 수요가 항상 공급보다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인 특징이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인재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잣대 자체가 뭐냐 하면은 뽑아서 시키면은 대량 생산에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인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든 면접에 가든 뭘 어필하면은 먹히냐면은 자신의 열정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산업이나 이 시장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가 별로
부족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의지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등장했던 것이 교류 시리즈지 않습니까? 높은 새가 멀리 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 이런 이 개념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는 잘 작용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IT 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회사는 지원자의 무엇을 점점 따지게 되냐면은 현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도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조금 더 광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스펙형 인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시고요. 그죠? 교환 학생도 갔다 오시고 또 공부도 학점도 열심히 해서 높은 점수 받고 이런 스펙을 외국어 시험부터 해가지고 그런 스펙을 많이 갖춰서 나의 현재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스펙형 인재라는 것이 굉장히 한때는 유행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IT 시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많은 사람을 대량 생산에 필요한 사람을 마구 많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회사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시장은 항상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지니까 뽑을 잣대 자체가 엄격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사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미래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자신의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냐 하라고 하는 현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잣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회사를 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과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요. 과거 우리 대량 생산 사회에 필요했던 인재는 어떤 인재냐 하면은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은 인재가 인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외주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소싱으로 그걸 다 처리해요. 열심히만 한다는 것은.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펙티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펙티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시각이 있는 사람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준비한 하나의 어떤 이 자소서 샘플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잠깐 스킵을 해보겠습니다. 항공사 자소서에 이 영업 서비스 직무에 지원한 직무와 그걸 자신이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써보라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행의 보통의 자소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평소 대화를 좋아하고 손님이 저의 서비스에 만족할 때, 그리고 즐거워할 때 보람 느낀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손님이 저와 인연이 되어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함께 웃어주었고 칭찬할 때 저에게는 힘이 되었다. 그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량제가 되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영업 서비스 직무에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여기에는 무엇이 지금 빠져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영업 서비스 직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각이 없는 거죠. 즉,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요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부족하다는 데서 우리가 이제 자소서의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출발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항공산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익숙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항공사 영업과
이 서비스 직무가 기타 서비스업과의 차이는 혹시 없는 건지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핵심이다라는 것에 다가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해외 경쟁 항공사들은 최근에 어떤 서비스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자신의 영업 서비스 직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될 수 있는 것이 시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들의 항공사에 대한 니즈, 고객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객들은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데서 자신이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만 얘기해줘도 훨씬 훌륭해진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갖고요.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이 그리고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 결합을 시켜준다면은 바로 그게 핵심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레벨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낮은 레벨의 이 자소서는 뭐냐 하면은요. 내용을 지금 방금 언급했다시피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듯하게 그냥 쓰고 있는 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소서가. 그리고 두 번째 레벨은 뭐냐 하면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키워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질 못해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자기 걸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가장 높은 레벨의 자소서는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기와 결합시켜 놓은 자소서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요. 가장 우리가 지식과 정보 사회니까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눈을 갖고 나의 현재, 과거, 미래를 연결시켜서 접근하는 전략.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세 가지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우리 공부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문 스크랩 뭐 많이 해보잖아요. 중요한 거 있으면은 그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또 보려고 이렇게 어디 끼워놓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크랩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앞서 항공사였잖아요. 그럼 항공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네. 그걸 보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스크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눈으로만 보면은 기억에 오래 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학생 신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공부해서 노트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검증잣대로 삼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우리 전략은 뭐냐 하면요. 자신의 경험, 체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공사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짬을 내서, 그죠? 짬을 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되면은요. 자신이 원하는, 희망하는 회사 충분히 저는 공략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스크랩팔입니다. 1번. 그죠? 2번 리서치 노트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체험을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흔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무엇과 양념으로 버무려지냐 하면요. 기업 분석 기반으로 나의 시각과 경험을 담은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소서에 반영이 돼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면접 가서도 당연히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나한테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처럼 뭐는 이 황당형 질문 이런 것에서 자꾸 벗어나서 압박보다는 구조화 질문으로 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조화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심층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심층적인 구조화 질문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콘텐츠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 구축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 가지 도구를 꼭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언론 매체를 본인이 스크랩 하시고 분석 노트 만드시고 포트폴리오 만드시고. 네. 자, 제가 이게 왜 그러면 유용한지에 대한 제가 한번 이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2017년 얼마 되지 않았죠? 현대차 이 면접에 나왔던 에세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현재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보시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면접 당일날 가서 질문 받으면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되죠. 이걸 갑자기 어떻게 내가 알고 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평소에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고 준비하겠다라고 했으면 뭘 만든다 그랬죠?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것을 보고 자동차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스크랩하고 노트를 만들면서 공부가 됐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평소 한 것이라면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판매량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약간의 이 윤곽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 각국 동향이 지금 친환경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당연히 이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이라고 하는 경제 여건. 각국이 유럽이 좋다, 중국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해하면 그게 녹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 대한 트렌드지 않습니까? 산업이 있으면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기업 분석은 세 가지예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시장의 마켓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과 기업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지금 질문 속에서는 커넥티드 카. 그냥 단어는 들어봤지만 평소 우리가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겁니다. 전기차,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연료 전략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수록 이런 에세이 문제를 내가 더 치밀하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시장, 고객, 기업 측면에서 신문 스크랩과 자기만의 리서치 노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요즘과 같은 이런 면접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면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냥 기업 분석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뭐 잡 포털 같은 데 가면은 기업 분석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면접 후기라든지 연봉 조건이라든지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기업 분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예, 우리가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과 시장과 고객과 기업의 어떤 영향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식 매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전문 잡지, 요즘 우리가 모바일로만 인터넷 보잖아요. 저는 그거 사실 유용은 하지만은요, 그게 굉장히 제한적인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익숙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도서관을 가셔가지고요. 우리가 정기 간행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 잡지 다 구비해 놓잖아요.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가서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잡지가 꽤 많습니다. 화장품 산업이다 하면 화장품 산업에 관련된 잡지가 월간지 기준으로도 꽤 많을 겁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그런 목차를 보시면은요, 보는 순간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인사이트가 생겨요. 아, 이거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재료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루, 이틀, 일주일만 해보시면은요, 훨씬 자신감이 저는 생길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려요. 그래서 기간별로 데일리, 일간으로 나오는 그런 매체가 있고요. 위클리가 있고 먼슬리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매체를 먼저, 섹션을 먼저 본인이 필요한 것을 구체화하셔야 돼요.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두 번째는 그 재료를 갖고 분석을 해보는데 막연하게 모든 걸 다 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이슈와 트렌드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챙기시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에세이 문제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누군가가 얘기를 많이 써놓고 있어요.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눈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물별로 보면은요. 업계 종사자 학계 세계적인 석학들마다 인터뷰가 부지기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취업 가서 면접에 가서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런 게 중요하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료들이 그게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은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죠. 취업 준비라는 것을.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요. 앞에 그 프레임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입사 희망에 대한 기업 분석에 초점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면요. 산업과 매크로 그러면 어떤 성장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산업의 특성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경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변수인지. 그 시장과 고객에서 이 시장에서 지금 시장의 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회사 역량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회사의 기업 문화가 강조하는 파트는 무엇인지 이런 각각의 포인트들을 신문과 잡지와 어떤 연구 보고서와 같은 이런 재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만의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가 구축되면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보면서 자소서에 녹일 전략도 생각해보고 면접 가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생각해보자. 이게 제가 제안하는 기업 분석을 활용하는 취업준비법의 윤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기업 입사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흔히 스펙 준비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그 기업과 산업 분야에 관한 공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교수님.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요. 되게 아는 지식은 또 많아지고 그걸 지식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면접장에서 그 지식만을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네. 있었어요. 굉장히 사실 그게 헷갈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녹여야 될지 그게 정답을 안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네. 저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은 뭐 너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그걸 갑자기 채우려면 그게 오히려 과유불급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요, 그걸 그냥 적절하게 예를 들면 본인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스타일로 말씀드리면은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를 좀 옮겨서 내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풀어가면 좀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게 좀 익숙해져서 본인이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좀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얘기와 자연스럽게 자기 걸로 소화가 되기가 쉬워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 본인이 평소에 이제 공부해서 본인의 시각인 것처럼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버리면 다 이게 수준이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타협점은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부족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남의 얘기를 옮겨서 하는 것처럼 좀 녹여주고 대신 그렇다고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그건 너무 허전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센스를 좀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네. 근데 사실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해도 사실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조금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하기가 쉬운데 이럴 때 조금 어떻게 방법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한다는 것을 갖고 본인이 이 회사에 예를 들면 입사했을 때 난 이런 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요라고 네. 하는 이런 부분과 매칭될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것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써먹고는 싶은데 써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더 이렇게 압박 면접이 오면은 이렇게 다 막 그냥 바닥에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요. 너무 그것을 과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친구랑 대화할 때 어디 뭐 재밌는 걸 알면은 내가 우연히 이걸 알게 됐어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갖고 무시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면접 간다고 해가 그게 나를 뭐 이렇게 어디서 내가 우연히 주선 이야기다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죽게 되는 거지. 그쵸. 관심이 없는데 뭐 그걸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저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냐 아니냐 그러면은요.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책도 읽어보고 사람도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저는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맞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좀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질 텐데 그게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 거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얘기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취업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질문점들을 해결해주고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부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교수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